들어오고 나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없어서는 안 될 공동출입문. 하지만 이 공동출입문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동출입문에 관해 접수된 사고 건수만 해도 무려 36건으로 전년에 비해 89.5% 증가. 게다가 그 피해자는 5명 중 4명이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라는데, 정말 저거 아이고. 그렇다면 정말 공동출입문으로 조심해야 돼요. 인해 일어난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문을 지나다 발목이 삐었다. 문 사이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됐다. 닫히는 문에 의해 얼굴이 울렸다. 닫히는 문에 부딪혀 코피가 났다. 출입문 유리가 깨지며 파편에 베었다.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선택, 지워야 산다. 와, 자, 공동 출입문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유형 무엇일까요? 참 어렵네요. 사실 정말 중요하고 이 기회에 저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가 하나하나 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새해가 거의 돼서 비슷비슷해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진짜. 자리 배열 어떻게 할까? 우리 저 막내 동생한테 그 부담을 안 주는 의미에서 네. 오빠들이 첫 번째 자리로 우리 그거 좋아요. 읍시 동생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자, 옥시 이쪽으로. 옥시 야, 자, 그럼 심은진 씨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심은진 씨의 선택은 문을 지나다 발목이 삐었다. 문을 지나다가 발목이 삐었다. 과연 심은진 씨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다음은 둘째 오빠 우리 김정민 씨의 선택. 절단됐다, 눌렸다, 낫다, 베었다, 넘어졌다. 못해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코피가 났다. 치는 문에 부딪혀 코피. 이거는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니 왜요? 예? 그거 한번 지워봅시다. 아니 그건 다른 어떻게 분이 하실 되나? 거고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닫히는 문에. 아, 제가 할 거는 닫히는 문에 의해 얼굴이 눌렸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자, 베었다, 넘어졌다, 낫다, 절단됐다. 바로 들어가 봅니다. 조영기 씨는 어느 걸 지우실까요? 이거 뭐 이렇게 떨리니? 김현철 씨 수학에 들어주세요. 출입문 유리가 깨지며 파편에 베었다. 파편에 문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에 이게 가장 베었다. 많은 유형은 이게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서 같이 깨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형기 씨 우리 큰 오빠의 선택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입니다. 실패! 이게 웬일이에요? 지우기 실패. 정답이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에 베었다가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이었어요. 네. 자, 일단 근데 진짜 오 놀랍다. 놀랍죠? 정답 화면부터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공동 출입문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야, 정답은 바로 출입문 유리가 깨지며 파편에 베이는 사고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공동 출입문 사고 조사 결과 유리가 깨지면서 베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너무 쉽게 깨지는 판유리. 서울 지역 아파트 5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절반이 쉽게 깨지고 날카로운 주걱으로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반 판유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유리에 인라인을 탄 채 빠른 속도로 부딪히거나 자전거로 직접 유리문을 밀다 유리가 깨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뛰어들어가며 유리를 미는 약한 힘에 의해 유리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아이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10세 이하 어린이의 힘으로 깨질 만큼 그렇게 약할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공동 출입문에 들어가는 판유리를 끼워서 실제 출입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에 뛰어갈 때의 힘을 알기 위해 아이의 속도를 먼저 측정하고 몸무게를 잰 결과 아이의 몸무게는 30kg, 실험맨의 몸무게는 65kg. 이 경우 똑같은 10m를 뛰어갈 때 30kg의 아이는 3초가 걸리는데 이때의 힘은 65kg의 성인이 4.4초로 뛸 때의 힘과 같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스턴트맨이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드디어 실험 시작! 스턴트맨이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맨이 문 앞에 도달한 시간은 4.4초. 과연 7세 아이의 힘으로도 유리문이 깨질까요? 천천히 달려가는 스턴트맨. 유리문은 점점 가까워지고 이럴 수가. 실제로 7세 아이가 뛰어들어가는 정도의 힘에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턴트맨이 유리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 그 순간 유리가 깨져 사방으로 유리 조각이 쏟아집니다. 차력하시는 분도 바닥에 아니고. 뿌려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 스턴트맨의 두꺼운 방어복은 유리에 찢어지고 조각난 유리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종이가 가볍게 베어질 정도입니다. 뾰족하게 날이 선 유리.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기 왜 제대로 안 위해서는 할까요? 반드시 강화 유리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러죠? 강화 유리로 된 문에는 훨씬 세게 부딪혀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봐도 쉽게 깨지는 판유리와 달리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강화 유리가 깨졌을 때도 각설탕처럼 뭉툭하게 분해돼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육안으로 봐도 날카로운 판유리에 비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많이 비싼가요? 이렇게 작은 충격으로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출입문.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철에는 강풍에 의해서 저절로 문이 세게 닫혀 더욱 위험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출입문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 유리와 함께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힌지입니다. 힌지란 공동 출입문에 장착해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바로 이 힌지가 오래되거나 고장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입문의 힌지에 이상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힌지의 속도 제어 나사를 느슨하게 해놓고 겨울철 강풍을 재현하기 위해 강풍기를 준비했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 문 사이에 사람의 손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풍이 불 때 아유, 무섭게 닫혀버리는 문. 마네킹의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한 재질의 마네킹 손이 깊게 패였습니다. 실제 아이의 손이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반면 힌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강풍에 세게 닫히는가 싶더니 아하. 중간 지점에서 서서히 닫혀 정말 안전해 보입니다. 공동 출입문 외에도 일반 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각 가정의 현관문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속도 제어 장치를 달고 손 보호대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동 출입문의 경우 반드시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힌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위험한 출입문 조금만 신경 쓰면 따뜻한 집으로 들어오는 안전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현관 앞 출입문이 판유리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강화 유리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틀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틀이 있는 갖춰진 거. 예. 그런데 유리를 조금 약한 유리를 쓰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통유리로 이게 테두리 없는 유리는 강화 유리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렇죠. 이 창틀이 있는 출입문은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저렇게 맥없이 깨지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아, 저희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놀랍네. 조용기 씨가 틀리셨군요. 네, 그래서 많이 예. 뭐 저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 믿었던 큰형님, 둘째 형님, 게다가 우리가 또 새로 영입한 막내 동생까지 활약이 미비하고 그 와중에도 돋보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보세요. 야, 김현철 씨. 아, 형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도대체? 자, 우리 그러면 박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겨울철에 저런 비슷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나요? 네,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강풍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한 손을 그 문에 기대고 실을 벗는 도중에 이제 강풍에 의해서 문이 세게 닫히면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각 가정에 각 현관문에 그 속도 제어 장치가 있는지, 그 속도 제어 장치에 나사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가정에 있는 현관문에는 그 도어 클로저라고 하죠. 속도 조절 장치. 아니면 뭐 신지. 예. 그거 다 있습니까? 저희는 자동문이거든요. 집이요? 예. 어떤 식으로요? 자동문 그냥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비밀번호를 띠띠띠띠띠 누르면 쫙 열리고. 그 공동 출입문. 아파트 현관. 본인의 집문 같은 경우는 현관문요. 현관문. 우리 집이요 현관? 현관에는 원목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아니 원목으로 했던 골드로 했던 관심이 없고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 여는 거요. 수학이 현재 몇 대예요? 수학이 현재 말할 아, 것도 큰일 없어요. 났네. 문제 네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만 주셔서 뭐 굉장히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소화기는 50대밖에 지금 정리를 못 하고 계십니다. 아, 김현철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50대라는 것은 저희 그 넘버원 방송 사상 최악이죠. 최악이죠, 지금. 최저고요. 최저. 자리를 바꿉시다. 자리를 자리를 모든 권한을 김현철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요? 예. 네. 그러면은 조영기 형님이 맨 끝으로 가십시오. 뭐 사실상 저의 심정으로는 조영기 씨를 방청객석으로 앉혀주시면 그때 방청객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확보하기를 바라면서